서울이 처음 시작을 언제로 봐야 됩니까? 네, 그 서울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600년 설이죠. 정도 600년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서울로 송악에서 개성에서 서울로 천도한 1394년을 기원으로 하는 것이죠. 예. 600년 설. 네, 그거죠. 네. 그것이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도 정설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그 설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은 BC 18년에 처음 시작된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기원전의 도시라고 보는 겁니다. BC 18년에 뭐가 있었죠?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에 고구려의 그 주몽의 아들이던 온조가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니까 이제 2대 왕이 유리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변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몽촌토성, 풍납토성이 있는 그 자리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백제입니다. 백제. 네. 위례성 뭐 이런 거 거기죠. 네, 그렇습니다. 위례성이라고 하죠. 지금은 위례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삼국사기에 바로 BC 18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서울의 기원이 2000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로부터 일종의 뭐 물론 규모는 작은 도시였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나중에 고려 시대 그러니까 뭐 그 통일 신라 시대 고려 시대 뭔가 어떤 집단 거주 지역으로 계속 유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사라졌다가 다시 나온 건가요? 거기에 대한 연구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성백제와 서울의 기원을 2000년으로 보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한성백제의 유적지가 백제가 부여로 공주로 이사를 가고 난 후부터는 천도를 하고 난 후부터는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드러난 게 바로 1925년도입니다. 1925년도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강이 잠기고 청계천까지 다 남대문까지 잠긴 그 엄청난 홍수가 있었죠. 일제시대인데. 네. 그 홍수가 지나가고 난 뒤에 한강변에 이상한 흔적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암사동 유적지가 그때 처음으로 드러났고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도 그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곳에 성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죠. 네. 좀 정리하자면 2000년도 전에 백제가 한강변에서 도읍을 정하고 상당히 번성한 도시가 있었었다. 그랬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조선을 개국하면서는 위치상으로는 좀 떨어져 있는. 지금은 하나의 서울인. 그렇죠. 서울이 강남 강북의 기온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서울의 뿌리 기반이 된 것은 조선부터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조선 시대에는 한양이었는데 여기 인구가 어느 정도 됐어요? 어떤 규모의 도시였습니까? 서울 한양은 조선 시대 한양은 철저한 계획 도시였습니다. 워싱턴 DC를 지을 때 방사선 도시로 계획한 것처럼 태조 이성계가 사대문 안에 인구 9만 명. 9만 명? 사대문 바깥에 성저 심리라고 하죠. 그 성에서부터 심리까지. 그 지역에 1만 명을 배치를 해서 10만 명의 도시로 시작을 한 겁니다. 하긴 완전 허허벌판에 지었을 테니까. 성 쌓고 사대문 짓고 그 안에 궁궐 들이치고 집 짓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종묘와 사직을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복궁을 지었고요. 경복궁이 완성되자마자 도성
북조 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양 도성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건국의 순서죠. 제사를 지낼 곳을 정하고 궁궐을 만들고 성을 쌓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국권을 빼앗긴 일제시대 때 정반대로 그 순서대로 파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이 한양 도성을 허물어서 이제 교통편을 편의를 줘야 된다라는 이유를 대서 그 성곽을 다 허물어 버렸죠. 그리고 거기다 길을 내고 이렇게. 네, 네. 그다음에 경복궁이라는 궁을 있던 정각들을 전부 다 거기다 이제 뭐 박람회를 했죠. 경복궁 안에서 박람회를 하면서 정각들을 전부 다 뜯어내고. 판에서 팔았죠. 공매를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처음에는 10만의 도시로 계획해서,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 후반 말기가 되면 인구가 어느 정도로 커집니까? 네. 원래 10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16세기에 우리가 가장 큰 전난을 겪었죠.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병자호란. 예. 예, 두 양난을 겪으면서 인구가 4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엄청난 이 격변이 휩쓸고 갔는지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한 게 이제 10세기 영정조 시대에 들어서 인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만까지 갔다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35만 명까지 서울의 한양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유럽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를 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 유럽의 뭐 파리나 이런 도시들은 몇 명 네. 정도였는데? 그때도 파리 같은 도시도 30만에서 50만. 런던은 그보다 훨씬 작았고요. 20만에서 25만.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하긴 있습니다. 그 세계 왕조 역사를 봐도 하나의 왕조가 500년 이상, 600년 이렇게 간 왕조 자체가 그리 많지 않고 네, 많죠. 그 왕조 기간 내내 한 곳을 도읍지로 한 곳도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네. 요즘 우리는 서울 다 강남, 강북 이러는데 네. 조선시대에는 뭐 어떤 구분이 있었습니까? 네, 그 서울의 이 강남 강북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학문적으로 이중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것이 조선시대에도 똑같이 있었기 때문이죠. 조선시대 때는 서울의 중심이 지금의 청계천입니다. 아하. 네, 청계천이 서울의 중심이었고 예. 한강은 서울의 거의 경계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청계천 북쪽이 주로 양반들이 살던 북촌이었고, 북촌. 네네. 청계천 남쪽은 이제 우리가 남촌이라고 해서 남산 아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계천 변에는 주로 중인들이 살았습니다. 예. 뭐 화가나 의관이나 또 군사, 군병 이런 사람들이 살던 중인들이 살았고, 남쪽에는 이제 뭐 주로 퇴락한 양반들, 벼슬이 떨어진 유생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죠. 그래서 청계천 이북으로는 잘 올라오지 못하게 출입 통제까지 했어요? 네, 많이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신분제 사회니까 아무래도. 네. 지금은 강남이 더 잘 사는데 그때는 뭐 명확하게 북촌이 우위였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그 중간에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일제 때 또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그 일본이 처음 서울에 자리를 잡은 곳이 남산 아래지 않습니까? 지금의 필동 같은 인현동 하는 그런 동네들이죠. 네. 거기에 자기 헌병대 사령부를 만들고 지금의 한국의 집이죠. 거기 헌병대 사령부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남산 애니메이션 센터 거기가 총독 일본
통감이 살던 통감 간저입니다. 최초엔 거기 있었습니까? 네네. 다 남산 밑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고개라고 해서 지금의 충무로 일대를 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우리 일제 말에 한양의 인구가 그때는 경성이라고 했죠. 경성의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예. 일본 사람들 숫자가 한 3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30% 정도 네네. 굉장히 많이 넘어와서 살았죠. 근데 중심지가 그 충무로, 네. 을지로 여기까지? 을지로도 새로 만든 동네죠. 그러니까 을지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조선은행을 넣고 식선은행을 넣고 서울시청을 넣으면서 아하. 중심지를 북촌에서 남쪽으로 끌어내린 거죠. 아하.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대부분 종로 부근에서 살거나 아니면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살았고 기억나네요. 일본 사람들은 아래쪽에 살았어요. 그 장군의 아들 영화에 보면 네. 김두한이 종로통에 그렇죠. 조선 상인들을 저거하고 네네. 예. 일본의 야쿠자들은 이제 저 충무로 을지로 이쪽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청계천변에서 많이 싸운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굴레방 다리의 뭐 전설 같은 게 그런 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한양, 그 다음에 경성, 서울이